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전 청조를 체포했대. 무슨 수사할 계획이다 그런 게 아니라 전격 체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일단 인신을 확보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하. 이미 경찰에서는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려놓은 상태였고요. 구체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무슨 대출 앱을 통해서 대출을 받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그 이후에도 뭔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서 금전을 편취했다라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지금 전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출국 금지 조치 이후에 체포까지 이르는 이 일련의 과정들은 이제 소환 조사가 임박했구나 이런 취지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의혹들이 또 범죄 혐의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찰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체포를 했다는 것은 인신을 이 신병을 확보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박선배 변호사님, 체포를 하면 이 무작정 데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됩니까? 체포한 이후에 인신을 계속해서 확보해 두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 체포는 소환 불응 우려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통상은 출석을 요청하고 적어도 3회 이상 불응한 경우에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보세요. 제가 전청조 오늘부터는 전청조 얼굴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네, 전청조입니다. 저 인간이. 네, 말씀하세요.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시간적 간격상 3회 정도의 소환에 불응할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체포를 단행했다는 의미는 도주 우려가 농후하고 관련된 증거를 조기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한 그 기조 아래에 체포한 직후 구속영장 청구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네. 통상적인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과는 다소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평가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허락한 이유는요. 예. 여성조선에서 어쨌든 저희가 인터뷰도 하고 사진을 찍어도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멘트가 그러셨어요. 그럼 이거는 파라다이스 홍보팀하고 제가 확인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자분이. 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발견을 못했는데 그러면 확인이 되겠다였어요. 월간지, 그 유명한 월간지와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이 전청조가 재벌 3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그럼 전청조는 어제 인터뷰에서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이담 아나운서. 남현희 씨가 주장하는 건 비교적 최근입니다. 최근에서야 이걸 알려고 시도를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전청조 씨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난 2월에 이미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진짜 모습을 알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남현희 씨에게 이제 재벌 3세로 사칭을 하기 위해서 전청조 씨가 기자 역할 대행을 고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지난 1월입니다. 기자 역할 대행을 고용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와서 당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맞습니까? 라든지 어떤 얼굴 없는 CEO 맞습니까? 라든지 이런 질문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 휴대전화를 보고 나서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챘고 그때 모든 걸 전청조 씨가 털어놨다는 겁니다. 전청조 씨의 주장입니다. 전청조 씨는요, 해당 인터뷰에서 자신이 유명 그룹의 혼외자이자 재벌 3세도 아니다라면서 할머니와 또 엄마와 자랐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네. 7살 때부터 아빠가 없었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본인이 여성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남현희 씨가 전청조의 실체를 언제 파악했느냐에 따라서 전청조의 사기 범행에 남현희도 가담했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를 가르는 핵심적인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찌감치 전청조의 실체를 알고 있던 상황이었다면 실제로 남현희 씨가 사기 범행에 직접 실행 행위를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이름과 명성, 사업을 사기 행위의 빌미로 사용하는 걸 허용해 줬다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방조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사실 남현희 씨가 어제 오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상세하게 사안을 해명했는데 전청조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를 어느 정도 감경받기 위해서는 자신도 자신의 입장에서 사안 전반을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언론의 그 모습을 드러낸 것 같은데 남현희 씨의 가담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더 따져봐야 할 부분이지만 전청조는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사기는 어느 정도 자진의
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사기 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인터뷰 과정에서 단순히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신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모든 책임, 즉 피해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겠다면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바로 사기 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단순히 화려한 경력을 내세운다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믿음을 얻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신이 진정성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네. 모습을 받아들일 때 피해자들은 속아 넘어가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인터뷰 과정에서 돈을 상당 부분 남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친구로 예. 그냥 정말 그냥 가족 같은 예. 친구로 지내다가 그런 감정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이제 제 옆에 누워서 이제 본인이 남자라는 거를 노출을 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저는 실제로 보지는 않았어요.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부분이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는데요. 친구로서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컸었어요. 최근에 갈비뼈 수술을 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같이 병원을 가주겠다라고 했더니 너가 오면 더 스트레스 받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나중에 다녀와서 보니까 이제 가슴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점상 지난 2월에 이미 모든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요. 전청조 씨 입장에서는. 남현희 씨는 처음에 여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성전환 수술을 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성 정체성에 관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소위 재벌 3세나 이런 부재력 이런 거 있는 거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시점이 조금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한 남자로 알았고 네. 주민등록증도 뒷자리가 1, 2 각각 2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고 전청조 씨 입장에서는 성전환 수술은 하지 않았다. 내가 다만 남자가 되고 싶어서 호르몬 주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보통 2, 3년이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증도 지금 현재 2로 시작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 과정을 거치는 중이고 이미 남현희 씨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당신이 이 가슴 때문에 여성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가슴 절제 수술을 해라라고 권유를 받아서 가슴 절제 수술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남현희 씨가 권유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게 됐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내가 감내할 수 있고 그래서 큰 결심을 해서 수술을 하러 갔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고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임신 테스트기를 제가 해보고 싶다고 요청을 했었어요. 네. 어느 날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예, 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랬더니 피 회사에 이제 본인은 혼외자라고 했으니까 노출이 안 된 아들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좀 정상적이지 않아서 그 친구가 이제 성인이 됐는데 본인에게 그거를 이식을 시켜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환 이식을 받았다. 네, 이것 또한 불가능한 거라고 느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대기업이니까 뭔가 그런 그렇게 가능할 수 있겠구나. 의학적으로 그런 부분에 아.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이면은 산부인과 병원은 안 가보셨어요? 가보실 생각 안 하셨어요? 계속 산부인과를 못 가게 하니까 앞서 남현희 씨가 이야기한 이 영상에 요약하자면 크게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인심 테스트기를 전청조가 사다 줘서 해봤는데 양성이 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른바 남현희 두 줄 씨가. 떴다. 두 줄이 네. 떴다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고환 이식을 받았다고 얘기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러면 임신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세 번째로는 산부인과는 못 가게 해서 가지 않았다. 이렇게 총 3가지를 네.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전청조는 언론에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남현희 씨 측이 주장해온 이 가짜 임신 테스트기가 이게 그러니까 전청조에게서 받았다라고 했는데 전청조는 이 임신 테스트기는 모두 경호원들이 사서 나에게 전달을 해준 거다.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서 남현희에게 다시 재전달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했을 때 모두 2줄이 나온 거는 맞다라고 지금 전청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이거 장난감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전총조는 그래서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경호원들이랑 다 같이 산부인과를 갔고 유산 증상이 보여서 내원을 하니까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 남현희 씨가 노산기가 있고 또 아무래도 유산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남현희 씨가 전청조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는 지금 속보가 조금 전에 떴어요. 자기가 어떤 사기를 당했다는 거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남현희 입장에서는 전총조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배신감도 엄청날 수 있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평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있다면 사기죄가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남현희 씨가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첫 번째로 펜싱 아카데미 운영 과정에서 전총조가 자신을 속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또 한 가지는 전총조가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남현희의 이름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 네. 마지막 한 가지는 직접적으로 금전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 미수는 충분히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총조가 자신에게 사업을 제안하면서 금전을 편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직접 금전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금전 피해를 입을 뻔했다는 사기 미수 혐의로는 충분히 고소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사기죄 구성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임신을 못하는 상태인데 임신이 됐었다고 지금 전청조 얘기는 그렇습니다. 유산이라는 얘기까지 써가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전청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같이 산부인과를 갔고요. 임신을 했었지만 이 나이가 많아서 노산으로 유산됐다라는 설명까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본인은 이제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왔을 때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했고 실제로 임신한 줄 알아서 감기를 걸리거나 할 때도 약조차 복용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상대방이 남성의 어떤 그 성적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임신이 아니구나라고 본인도 속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전청조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임신이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본인은 사실상 어떤 임신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남현희의 아이가 누구의 아이든 상관없이 어머나?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기르려고 했다. 그 누구의 아이라도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라면서 마치 남현희 씨가 다른 제3의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것과 같은 상황을 넌지시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자신과 사귀고 있는 상황에서 남현희 씨가 쉽게 말하면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 지금 그거를 은연중에 깔고 있는 얘기에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남현희 씨와 전총조 두 사람의 말 중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만약 전총조의 주장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다면 전총조의 이와 같은 인터뷰 발언은 전형적인 사기 피의자의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남의 아이라고 할지언정 같이 기를 생각을 가질 만큼 진정성이 있는 사람임을 표현하면서도 은근히 상대방에게 부정행위 등 부정한 행위 자체가 존재했음을 그 뉘앙스로 풍기는 화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 범행 과정에서도 전형적으로 포착되는 사기 피의자들의 언행인데 이와 같은 언행이 인터뷰 과정에서도 묻어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